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남쪽 포항 쪽은 30도가 넘었다고 하죠. 요즘 봄, 가을이 사라져가는 그런 날씨예요. 벌써 초여름 같은 느낌입니다. 환절기니까 감기는 조심하시고 어쨌든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어디까지 봤다 그랬어요. 갈 수 있는 자리 1980에서 더 가봐야 90까지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쵸? 80에서 90까지는 간다. 하지만 더 가기 위해서는 뭐를 봐라? 환율을 보자. 2000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환율 봐야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에 안착시키는지 확인해야 되고, 1100원 올라서면 못 가고 내려와서 안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엔달이 100엔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100엔 넘을 거다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드렸었고, 그 이전에 다른 방송이라든지 뭐 경제방송, 증권방송 이런 데는 100엔 못 넘어간다, 되돌려 내려간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100엔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결국 금요일날 100엔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지수는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쵸?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83인가요? 1983.64까지 올라갔다 왔죠? 83.64까지 갔다가 되밀렸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인하를 했어요. 목요일날 오전에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증권사라든지 이쪽에서는 동결을 예측을 했고, 해외 IB 쪽에서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얘네들은 이따가 자료랑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요번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력이 훨씬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깜짝 인하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 요거는 저도 요번 만기 때 휴지를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하된 게 다행이라고요? 금리 인하 잘못한 거예요, 요번에. 자, 어쨌든 차트상으로 흐름을 봅시다. 이전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38을 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보긴 조금 모자르다. 5개 마무리된 걸로 보긴 좀 모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넘기면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볼 수 있다.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아마도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으로 봐야 되고, 여차 반등 나오지만 65, 70 부근에서 되밀릴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지난주 일요일 방송하면서 80에서 90까지만 일단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2000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주시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1100원을 넘어섰고 엔달은 100엔을 넘어서면서 음봉이 떨어졌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환율이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은 저점을 테스트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5개를 봤던 거에 대한 오파를 만들러 내려가든지.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 즉 만약에 이렇게 5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로 올라서면 안 됐잖아요. 오버랩이라는 게 발생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는 5개 파동을 만들러 간다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그냥 지그재그, ABC 지그재그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떨어지는 파동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몇 개로 나오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체크할 거는. 자, 30분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파동 추세대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파동 추세대는 일반적인 추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저 멀리서 온 추세선이 하나 있고 파동 추세선을 돌파를 못 시키고 거기서 밀려버립니다. 거기서 밀려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올라오는 파동도 5개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지그재그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그재그 모습이 아니라 일단 파동이 단순 지그재그는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월요일날 짧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요 라인
요게 52 정도 됩니다. 51, 5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넘어서기 전에는 65, 70. 1차적으로 요 라인과 2차적으로 65, 70 라인을 올라타지 못하면은 소용없어요. 다시 밀릴 겁니다. 짧은 반등이 있을지라도 첫 번째 저항자리는 이 아래 빨간 선, 두 번째 저항자리는 위에 동그라미 친 자리, 요거를 안착시키지 못하면은 지수는 여기서 꺾이든 다시 한번 꺾여서 저점을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흐름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종지고 선물 차트 30분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확대해서 볼게요. 역시 파동 추세선이 여기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파동 추세선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 저항에 걸렸어요. 그쵸? 넘기지 못하고 되밀립니다. 중요한 라인을 선물 차트는 꼬리로 이탈을 시켰지만은 전부 다 이탈을 시켰지만은 역시 반등이 나오면서 중요한 파동 추세대 돌파를 못하고 되밀림이 나왔어요. 되밀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 자, 코스피 200 차트예요. 코스피 200 차트 역시 정확하게 파동 추세대 하단을 돌파를 못 시키고 이거는 어디 가나 정확하게 떨어져요. 어디 가나 정확하게. 그러면은 요거를 3분봉으로 잠깐만 볼게요. 만긴 날 내가 어떤 경우를 겪었는가를 한번 짚고 갑시다. 뭐 크게 뒤에 볼 거 없이 요때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을 저는 요렇게 봤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때가 이제 오전 10시 넘어가면서부터 9일날이죠. 9일날. 요때 5개 파동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런 추세대를 타고 올라오면서 꺾이는구나. 그래서 이때 저는 그 2호짜리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252짜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고 있었고 여기서 내려올 때 257을 하나 더 잡았어요. 257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왜? 5개 끝났다. 이제 요거는 빠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에 고점 헤딩을 하고 다시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자리가 이 5개 파동으로 올라온 거에는 여기까지 5개를 봤으니까 정확하게 한마디 눌림자리예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한마디 눌림자리. 여기서 반등도 예측을 했었고 그랬는데 계속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지만은 지까지 게 올라가 봐야 여기서 걸리고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다시 257자를 추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거기서 걸렸잖아요. 멍 떨어지고. 근데 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서부터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 나오고 257까지 휴지를 만들어 버렸어. 무슨 얘기냐? 즉, 요 파동에 대해서 여기서 요렇게 5개를 끝낸 게 아니라 이게 연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연장. 이렇게 저도 당했습니다. 똑같이. 그래놓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종가 전에 차월물 풋을 또 담아놨죠. 꺾여야 되는데 요건 슈팅이다 그러고 금요일날 장전에 제가 이 책방에다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어제 목요일날 급반등 나온 거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고 금요일 요건 빠질 거다. 좀 많이 밀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주르르륵 밀렸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60틱 한 70틱 정도 수익도 제가 안 챙겼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질 걸로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예측망. 이게 만긴 날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긴 날이 되다 보니까 휴지를 만들어 버렸다. 에이. 오랜만에 두루마리 화장지 3개를 쓸데없이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30분 차트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게 이제 한마디 눌림이었다는 거 보여드렸고 이게 몇 개 파동으로 떨어지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그재그로 끝나는지 반등 나왔다가 더 떨어지는지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추가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요한 거 뭐 있다 그랬어요. 설명 다 드렸지만은 금리도 나왔지만 G7 재무장관 회담하고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엔저 결국 용인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주시하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본 깠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깐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시하겠다는 얘기 뿐이었어요. 주시하겠다는 얘기. 그럼 이제 지금 앞으로 다음 주에 뭐 있습니까? 13일부터 15일까지 13일부터 15일까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또 있어요. 유로존. 얘네들은 뭐 할 얘기 뻔합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증시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일본이 엔저 정책으로 100엔을 넘어가면서부터 엔달러가 일본 지금 뭐 증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금들이 전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자금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저렇게 엔달이 100엔을 넘어갈 때 가장 타격을 입는 데는 어디냐?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보고서가 브리핑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어쨌든 우리는 기축통화, 물론 김종수가 지난번에 나와갖고 그 소리를 했어요. 우리는 발행을 하는 기축통화를 도 아닌데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인하를 해버린 건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본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파동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끝나고 여기까지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연장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ABC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ABC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 더 크게 보면은 아까 일봉상 보여드렸던 그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 월요일날 혹시라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월요일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을 안착시키지 못하면은 저점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동은 크게 지그재그 내려왔던 것들 좀 더 크게 여기서부터 5개를 만들러 내려가느냐인데 사실상 이거는 여기서 오버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저점을 바닥을 만들든지 저점을 낮추든지 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저 아래 242.9 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급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근데 지금은 5개 파동으로 내려온다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커다랗게 지그재그가 한번 나왔고 지그재그로 한번 올라왔고 그러면은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짧게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단 이 저점에부터 눌림자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지만 짧게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등도 있고 내려옴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바닥 한 번 더 만드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상승에 대한 61.8% 자리는 250.8 자리예요.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251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일단 251 부분이 될 것이고 코스피 200 종지로 따지게 된다면은 종지상으로는 일단 전체적인 마디에 대한 61.8% 잡아보자면은 1925, 30 부분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예전에 25, 30 지키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30 라인 지키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했듯이 그 라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또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자리가 돼버렸고 우리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패턴상 일단 쌍봉 만들었잖아요. 넥라인 어디에요? 깨버렸잖아요. 깨면 어때요?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 요만큼 빠지잖아요. 그러면 20 라인까지는 오겠구나. 최소한 요 라인까지는 열어두는 게 마음이 편하겠고 이건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소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크게 봤을 때
요 일봉 분봉에는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일봉상으로 요 아래 라인 하나 그어놓은 거 있고 그 밑에 저 아래서 온 라인이 또 하나 있어요. 최소한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든지 1900 테스트 25, 30에서 한 번 테스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1900 라인과 저점 이 추세 라인을 건드리러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외인들 자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들어서 외인들이 6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뱅가드 물량 체크 계속 하시라 그랬죠. 주마다 하고 계신가요? 같이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떤 걸 비교를 하냐면은 아이코 어디 갔노? 자 봅시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6조 5천억이란 금액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쵸? ETF 시장에도 1조 3,600억이 나갔고요. 계속해서 매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올해 얼마가 들어왔어요? 16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6조 3천억이. 그죠? 5월 9일날 3,400억 채권 시장 들어왔고 얘네들은 우리나라 금리 한번 낮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채권 시장에서 싹스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 그쵸? 요것도 언제 나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6조 5천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뱅가드 체크 한번 해봅시다. 32%인가 지금 남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하고 직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하자. 그리고 지금 비중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5%인가 제 기억에 지난주 남아있던 걸로 기억해요. 1.15%면은 주식 수량으로 따지면 180만 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봅시다. FTSE 뱅가드 주소창 직접 치고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설명 드렸어요. 넘어가자. 나왔죠?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라 그랬고 기억 다 하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넘어가자. 오케이. 자 봅시다. 맞네요. 현재 32% 물량이 남았고 5월 15일 되면은 여기 와 있을 거다. 그러면 4% 정도가 더 주니까 20%대로 들어갈 거예요. 28% 정도. 그죠? 전체 구조라 그랬어요. 구조. 그러면은 68%가 나갔어요. 얼마 정도 되죠? 68% 구조에 68%면은 얼마 정도 보죠? 중장기로 105엔이요. 저는 조금 더 봅니다. 105엔 조금 더 봐요. 9654 9872 얼마예요? 6 1 2 6조 1200억 6조 2000억 되네요. 대충 맞죠? 6조 2000억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각 종목별로 비중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뱅가드 물량이 6조 2천억이 나갔어요. 올해. 뱅가드 물량이 6조 2천억 나갔습니다. 그럼 아까 얼마였어요? 6조 5천억이잖아요. 외인들 나간 게. 그러면 외인들 실제로 매도 친 거 없네요. 뱅가드 거밖에 없네. 맞아요? 틀려요? 뱅가드가 이 중에서 6조 2천억 털어먹었으니까. 그럼 올해 내내 실제로 물량 외인들은 나간 게 없다란 얘기네요. 네, 짱깨는 반등해 줄 겁니다. 짱깨는 답변들이 없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인들이 6조 5천억을 털어먹었는데 그 중에 뱅가드 물량이 6조 2천억이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외인들 물량은 3천억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나간 거. 그렇잖아요. 아직도 외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실제로 나간 건 없다란 얘기입니다. 얘네들 말고는. 게다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 있었어요. 나머지 9조에서 2조 5천억, 2조 7천억 정도 남은 거를 블록딜 형태로 할 수도 있다란 보도가 나왔었죠.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안 팔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입니다. 설. 확인된 거 아니에요. 설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수를 지금 1900대에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삼전자 달랑 하나뿐이에요. 이건 설명드렸던 사항이죠. 삼전자가 버티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들은 다 작살나고 있잖아요. 삼전자 무너져 버리면 얼마? 기준가 얼마 잡으라고 그랬어요? 143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가격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연금하고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춤에 들어왔던 가격대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가격대가 깨져버리면은 로스컷이 나와버립니다. 143만원 끝전 떼고 140만원이라도 깨지면 안 돼요. 지켜줘야 된다 무조건. 그거 주시해서 보십시오. 삼전자 하나로 지금 붙잡고 있다. 우리 지수는 실제로 외인들이 매도 친 거는 뱅가드밖에 없었다. 뱅가드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봉상으로 지금 일주일 단위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크게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없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중요한 지표들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소매 지표랑 발표되는 것들 있어요. 그거를 주시해서 보셔라. 이제는 그것밖에는 볼 게 없어요. 사실상 그 실적도 어닝 시즌도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나올 만한 실적 다 나왔고 우리나라는 미국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죠. 미국 소매 지표를 다음 주에는 주시해서 보자.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다우도 더 갈 거고 S&P도 더 갈 거다라는 얘기 설명드렸어요. 차트 열어서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더 갈 자리가 있지만 요번 S&P 반등 요번 반등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봅시다. 그러면은 해외 S&P부터 제가 S&P 선물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국가지수, 미국 업종, 다우 차트도 보고 일봉 잘 올라가요. 진짜 잘 올라가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5개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봤는데 웬걸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슈팅 나와서 가고 있어요. 15,000이라는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안착을 시켜놓고 있다. 15,000을. 자, 그 다음에 S&P 봅시다. 저는 S&P 중에서도 선물을 보자. 늘.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요거를 중요하게 보자. 늘 얘기 드립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엔 요렇게 봤었죠. 이제 지금 슈팅 중이죠. 이게 슈팅 중이에요. 진짜로 슈팅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분봉으로는 세부적으로 잘 안 나타나더라고. 끝까지 진짜로 잘 안 나타나는데 요게 어디죠? 야간장 여는 거 키우면 W 여니까 잘 나오던데 거기엔 다 나타나던데. 자, 여기 지금 추가로 슈팅해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추가로 슈팅으로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대가 이제 무너져 내리느냐를 보면 되고, 요번 반등 제가 이제 1620, 30도 얘기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반등이 나오면 요번 반등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불리시하게 빠지느냐, 불리시하게 이제 베얼리시로 빠지느냐? 아니요. 아직은이다. 지금 조정파동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얘네들이 조정파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조정 들어가는 척했지만 재반등이 나왔듯이 아직 크게 조정파동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 상승에 대한 눌림만 나올 겁니다.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 재차 추가적으로 고점을 한번 얼추 맞추든 높이든지 하는 흐름이 또 한번 있을 거고, 그때가 우리 지수가 최소한 바닥을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 아니면 저점을 낮췄다 가든 한번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 그 이후에 그저께 버냉키 연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버냉키가 투자에 주의를 해라, 버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경고성 발언. 버냉키가 그 실업률 6.5%대, 즉 7%를 깨고 6%대가 내려올 때까지는 양적 완화 850억 불씩 꾸준한 모기지 채권과 더불어 국채 재매입을 통해서 850억 달러씩 매월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엊그제 연설에서는 버냉키가 경고성 발언을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출구 전략은 이렇게 우리 이제 출구 전략 합니다라고 경고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올 겁니다. 안 했어요. 아니, 하면 안 된다니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서민들한테 더 나빠진다니까. 금리나 안 할 걸로 예측을 했었고,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같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더 죽어날 겁니다. 당장, 가볍게, 간단하게만 짚어봅시다. 우리가 살려면은 부자 증세 솔직히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재벌들한테 법인세 늘려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합니까? 간접세 늘리려고 하죠. 간접세만 전부 늘리잖아요. 부가세 늘리고 파생상품 거래세 붙이고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주식에 대해서 투자 수익이 3천만 원 넘으면 10% 가세를 때린다는 둥 요런 얘기. 아, 예, 맞추셨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인하한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여지를 그나마 남겨둘 수 있는 여지를 무너뜨려 버렸던 거고 2.75%라는 이 라인은요. 이 라인은 옛날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 수준이었었어요.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출구 전략을 실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선제적으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기억하시죠? 만약에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인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올려야 되는데 그걸 기회조차도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조차도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우리 이제 너네 잡으러 갑니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나타날 거고 빠르면 하반기가 될 거고 늦으면 내년 상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전자산이라든지 뭐 이래서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길게 꾸준하게 좀 사 놓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금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다른 도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어디 갔노? 잠깐만요.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려라 참깨. 자, 꼬부랑 글씨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바로 설명이 되시겠는데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여기다 좀 덧붙여야 돼요. 살을. 자, 요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제목이 뭐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불리시 센티멘트. 이게 뭐예요? 낙관적인 심리? 그런 표시? 그죠?
대충 뭐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꼬부랑 글씨 잘 모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금 가격이 280달러에서부터 16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그 기간을 본 거예요. 언제? 200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기간인데, 이거는 단순한 차트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빼죽빼죽 올라온 것들 있죠. 이게 그 심리지수예요. 이게 심리지수, 오르락 내리락 했던 요것들이 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초록 색깔이 금 가격의 상승을 나타낸 겁니다. 280달러. 심리지수가 이제 0.65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실상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도표로 보여준 거예요. 심리지수에. 요때 나름대로 이름 있는 투자자들이 한마디씩 한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상 300달러에서 350달러 왔다 갔다 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추가적으로 금값이 투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글로벌 투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해서 금값은 더 못 간다, 지금도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2004년 3월달에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투기적으로 버블이 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올라갔습니까? 이때 이후로 엄청나게 더 갔죠. 계속해서 280달러. 그 다음에 요때 2005년 1월달에도 현재 금가격은 이미 충분한 이익을 봤다. 그리고 금에 투자한 돈들이 사라질 거다. 조심해라. 이것도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후로도 더 날라갔죠. 3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요때 2005년 3월달에요. 요때도 달러 트렌드가 안 바뀐다면은 금은 더 이상 상승할 만한 기대를 가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못 날라간다, 못 간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더 날라갔죠. 마찬가지로 2008년 9월달 금융위기 때였었어요. 그죠? 요때 좀 요만큼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니까 금의 역할은 끝났다. 모든 돈을 금에서 빼라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잠시 쉬더니 여기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올해 3월달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금가격 버블이다.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가격이 800달러까지 떨어져도 나는 절대 금을 안 살 거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바로 며칠 지난주에 소시에티 제네럴 에세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 버블이다. 버블이다. 사지 마라. 그리고선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저는 금가격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로 보는 거예요. 28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올라와서 비싼데 이제 1400달러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비싼 거 아니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그 금 사러 돌아다닌다며요. 강남 아줌마들이 금만 어디 가서 뭐 비과세를 그냥 슬그머니 사 모으려고 엄청나게 한다고 합디다만 우리는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죠? 아, 그래요? 손절했어요. 그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를 보십시오. 그거는 금만 보지 마시고 구리값하고 같이 보세요. 구리, 아연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스촨성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스촨성에. 이게 세계 1위의 아연 생산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연이 혹시라도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묶여버리면 날라갑니다. 그런 것도. 그런 한번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금 같은 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한꺼번에 몽창 때려 박아 놓지 마시고 야금야금 모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인들 자금이 뱅가드가 물량 털은 거 말고는 뱅가드밖에 없나요? 투자자들이 안 그렇잖아요. 다른 자금들이 아직 안 나간 걸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 33.9%를 아직도 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비중 중에 34%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실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뭐 대세 상승이다, 곧 2천을 갈 거다, 3천을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은 발을 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게다가 파생 거래소뿐이 아니라 투자 수익 개인들 투자자들도 3천만 원 넘어가면 10% 과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누가 투자를 합니까? 나가지. 세금 안 때리고 거래세 작은 데로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수익 먹을 거 많은 데로 가지, 먹을 게 없는 데서 뭐 놀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내려올 자리 차트상으로 파동상으로도 조금 더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중간중간 반등으로 끌어먹는 건 좋지만은 지금은 상승 배팅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자리다. 조금은 쉬시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게 맞다. 코스닥 종목 지난 작년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도 코스닥 종목들이 시세를 줄 거다는 얘기 드렸는데 570을 갔다 왔어요. 그죠? 뭐 더 간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될 때가 왔어요. 쉬어야 될 때가 왔으니까 이제 조금 챙기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회를 노리시란 얘기입니다. 한번 뭐 2000 언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경을 한번 시켜줄 겁니다. 구경을 한번 시켜줄 거니까 구경만 하고 말자.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자, 우리 주말에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갖고 있지도 않은 격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사실은 밝혀지겠죠.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빨개 벗고서는 문 열어줄 때는데. 참 나라 꼬라지 잘 들어가요.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지킵시다. 우리 스스로 뭘 지키느냐, 스스로. 제가 예전에 지난달인가 방송을 할 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이 있을 때 뭔 얘기했어요? 그때가 기회다. 어떤 기회? 무슨 기회다라고 설명드렸죠?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떤 기회? 기억하시는 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얘기 하면서 어떤 기회? 아, 뭐야, 아무도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요. 에이. 고정금리로 바꿔 타라. 아파트 대출 같은 거 바꿔 타세요. 그게 기회입니다. 안더스탠드 길게 보시고 고정금리로 바꿔 타세요.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낮아질 때 고정금리로 바꿔 타십시오. 그 기회가 왔어요.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는,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행위. 갚을 수 있으면 갚으시고, 스스로밖에 누가 지켜줍니까? 스스로 지켜라. 오케이. 안더스탠드. 요게 제가 오늘 시황 얘기하면서 강조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녹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아니요, 그거 바꿔 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4%를 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은행, 즉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이라든지 이제 3점 몇 %로 낮아질 거예요. 3.5, 3.6, 뭐 3.7 바꿔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탈 때 조건 여기에서 고정금리로 하란 얘기예요. 바꿔 타시란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강조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녹화 여기서 종료해도 되겠죠? 자, 잠시 쉬고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종목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부터 할게요.